자, 11번 질문 진도 나가기 전에 잠깐 공지가 있는데 그 유나한테 건네듣기로 저기 능력복화 시험 19일에 본다면서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일단 조교 선생님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30일부터 35, 그러니까 5대씩 해서 만들어지면 그냥 바로바로 단톡방에 쏠게. 그냥 그거 너네 다 그거 있지, 아이패드. 그전에도 너네 1학기 때 내가 아이패드로 주지 않았었어? 중간중간에? 그랬었지. 그거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은근 또 연습 안 하면 또 새될 수 있거든? 생각보다 어려운 거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려운 게 그런 거 있잖아. 한국어랑 직결 안 돼갖고 한국어 막상 읽고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연습하셔야 되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보내주면 바로바로 하세요. 일단 오늘 아니면 내일 30일부터 35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11번 질문부터 볼게요. 11번 질문부터 쫙 보시면 다행히 우리가 앞에 진도를 좀 빼놔서 내용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11번 질문은 내용상의 그 논리적 왜곡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좀 잘 보세요. 자, breadth of knowledge, breadth는 너비죠. 그러니까 지식의 폭,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알고 있는 거 is what enables you. 자, 여기 보어 자리겠죠? 보어 자리 즉 명사이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동사인 거 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까지 둘 다 해먹으니까 관계 대명사 what 해석은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폭넓은 지식은 여러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게 하다는 이렇게 해서 목적보에 투부정사 오는 타동사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You engage in meaningful small talk. small talk는 쓸데없는 잡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잡담을 small talk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여기다 또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이라고 좋은 단어를 써놨죠. 자, 의미 있는 스몰 토크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좋은 거죠. 그지? 그래서 and small talk as O. Henry once said is similar to. 자, 이 similar to는 뭐뭐에 흡사하다라는 뜻에서 전치사 to고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putting a few raisins into tasteless dough of existence. 우리 삶의 존재, 그러니까 이 existence 자체가 삶이란 뜻이야, 삶. 우리의 존재니까. 자, 삶이라는 맛대가리 없는, 맛없는 그 피자 도우 할 때 그 도우예요. 밀가루 반죽에 몇 개의 건포도를 올려놓는다. 그럼 이 몇 개의 건포도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듯 일상에 신선함을 줄 수 있다. 재미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요거 밑줄 긋고 의미 추론 문제로 출제된 학교가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삶의 즐거움을 주려면 뭐를 갖춰야 돼? 유주야. 뭐라고? 스몰 토크. 그치, 스몰 토크를 의미 있게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재밌는 건데, 근데 여기서 더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지식의 폭이 넓으면이죠. 지식의 폭이 넓으면 의미 있는 스몰 톡을 자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폭을 넓혀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 건포도 얘기를 가져온 겁니다. 자, 요거 건포도는 지식의 폭이야, OX. X야. 이거 지식의 폭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즐거움이야. 즐거움. 알겠지? 지식의 폭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지. 요거는 결코 지식의 폭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가리키는 건 삶의 즐거움이지. 스몰톡으로 인한 삶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지. 지식의 폭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자, 이거 이번에 중간고사 때 아찔한 함정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밑줄 추론 때. 그래서 세세하게 의미를 명확하게 발라내실 수 있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2번 문장 갈게요. 자, in short, 줄여 말하면 there's nothing small about small talk. small talk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It's a social lubricant. lubricant는 윤활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걸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게 점차 중요해질 거예요. 이렇게 룸이 이렇게 어렴풋하던 게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요. 문법적으로는 in all human exchanges. 모든 인간 교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회적 윤활유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준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3번. Thus, 따라서 being informed. inform이 얘들아
뭐뭐에게 정보를 알려주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정보를 누군가에게 들어서 폭넓은 지식을 쌓아야겠지. 그래서 요거 수동으로 쓰셔야 돼요. 수동. 알겠죠? 뭐뭐에게 알려주다라는 의미이므로 동명사가 수동태로 써야 된다라는 거. 요거 문법적으로 조심하세요. informing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being informed on a wide range of topics. 다양한 범위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 밖에서 그게 바로 can,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요. 그리고 얘가 동사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Can be immensely helpful.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In building social bridges. 자, social bridge라고 했는데 이 bridge가 위에서 뭐랑 연결돼? lubricant랑 연결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어주는 역할인 거잖아. 그래서 사회적인 다리를 형성한다라는 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야?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bridges도 relationships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Research has shown that. 자, 연구는 그럼 이제 심지어 연구까지 끌고 와서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죠. 자, 타동사 show의 목적어 역할이니까 이건 당연히 접속사 대시일 거고요. 자, 뭐를 보여줬냐면 the more, 자, 더비구문이네. The more people feel they have in common. 더 많이 사람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the better they like each other. 서로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대요. 자, 요거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인데 사실 도치되거나 이렇게 문장의 어순이 뒤집히는 게 딱히 없어서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 사용되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 So, by increasing your breadth of knowledge.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여러분들은 be able to project.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거 지금 빔 프로젝트 이렇게 앞에 쏘지? 앞에다가 이렇게 쏘는 거를 프로젝트라 그래. 그러면 남들에게 보여주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So project a favorable image more easily with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우호적인 이미지를 좀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뭐 하면? 지식의 폭이 넓어지면. 알겠죠? 자,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10쪽으로 넘어와서 내용 정리할게요. 지식의 폭을 좀 한담이라고 할까? 이렇게 할게요. 의미 있는 한담을 자주 나눌 수 있으면 타인과의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한담은 자신의 전문 영역을 벗어난 폭넓은 지식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지식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면 사교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한 우물만 파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사교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사교적인 영어로 sociable이라고 합니다. 자, 다 되셨으면 12번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문의 순서를 좀 뒤집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한담을 나눠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 있는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어? 폭넓은 지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요. 폭넓은 지식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한담이 되고, 그래서 이게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야. 이 인과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로 그러니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인 의미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됐으면 12번 넘어오겠습니다. 12번 질문은 문법보다도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고요. 12번 질문 혹시 기억나는 사람? 건영아, 12번 질문 내용이 뭐였지? 혹시 기억나니? 자, 우리 지금 계속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선언하고 있죠. 지금 미국이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좀 걱정이긴 한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아저씨죠, 그분은. 조금 걱정이긴 하나, 어쨌든 지금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말 그대로 neutralize, 0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이 질문은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자, although 비록 people can agree on a need for conservation and strong anti-pollution efforts. 자, 그래서 보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그 오염을 막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항상 언제라는 거야? When costs are not considered. 비용이 고려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비용이 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when costs are considered,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죠.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improbable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선행한 친구라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확률 구할 때 있죠. 이 P가 probability,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obable이 확률상으로 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거기다 im을 붙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을 비용을 고려를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수준은 그렇게 세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필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역설하는 거죠. 자, 그래서 let's consider some of these costs. 그래서 비용이 뭐가 드냐? They involve restrictions on individual actions. 그래서 제가 이거 선행학습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플라스틱 빨대 얌전히 잘 쓰다가 갑자기 종이 빨대 바뀌는 순간. 그래서 제가 요즘 무서워서 카프리선을 못 먹어요. 카프리선 사는 족족 3번 샀는데 3번 다 그랬거든. 안 뚫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개개인 행동에 제약이 걸린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이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심리적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relocation of industry and jobs, 그리고 산업과 직업들이 다 재배치된다. 그래서 가령 우리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원전에 관련된 직업 이런 게 막 사라지고 그게 대신 재생에너지로 대체되고 이런 현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new bureaucracy,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 지금 또 트럼프 정부 다시 또 들어오면 또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And the development of expensive new technology.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이유가 뭐였냐면, 원전을 하면 진짜 싸거든. 예를 들면 원전을 돌렸을 때 전기료가 한 10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하면 막 200원, 300원 이렇게 비싸지니까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슈들이 맞물리니까 사실상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n assessing the issue of pollution, the costs as well as the benefits must be considered.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점만 얘기하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존한 게 좋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죠? 지금 1.5도 안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엊그제 니네 혹시 그 뉴스 봤어? 이미 올해가 1.5도 딱 넘었다던데. 그래서 이번에 되게 기 현상들 많이 생겼잖아. 그래서 스페인에서 막 홍수 나서 최근에 120명 이렇게 죽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딱 1.5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인류한테 보여준 한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득은 물론 당연히지만 당연히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커스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필자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중심 내용 출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지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영어로 출제하면 되겠죠. 선지를 영어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fore 따라서 it is likely that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진주어로 지금 접속사 대시 쓰인 거고요. 그래서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냐? We will decide institute는 여기서 도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택하다라는 adopt 같은 걸 좀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단어 하나 더 잡아줄게요. 시행하다라는 뜻에서 implement도 쓸 수 있겠죠. implement. 그래서 a no pollution policy. 그래서 무공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That would be impossible to implement.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G3 이거 impossible. 그래서 뭐뭐 하기 그러니까 실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mpossible 수식하는 거고요. And even approaching a standard of little pollution for many would be too expensive. 이게 트럼프 논리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무공해 하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만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이거 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little도 안 된다라는 거야. no는 당연히 안 되는데 little도 안 돼. little도 사실상 거의 찔끔이라는 수준이니까 그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데 optimal level.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최적의 수준의 오염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서 불가피한 비용을 적절하게 계산한다. 여기서 불가피한은 당연히 영어로 inevitable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가피한 비용을 적절하게 계산해서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무공해하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바로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자, 여기 소재에 굉장히 좋은 말이 써 있어요. 자, 환경보호의 비용과 그 다음에 딜레마라 되어 있는데요. 자, 딜레마는 혹시 모르니까 영어로도 써드릴게요. 딜레마는요, 이렇게 해서 M 두 번 써서 딜레마라고 해요. 딜레마는 진퇴양난이라는 뜻이죠.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고르기 힘든 그런 상황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무공해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환경보호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무공해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절한 비용을 따라서 수반되는 비용을 정확히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해 방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보호 정책은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여
이상적인 수준이 아닌 현실적인 수준을 수립해야 한다. 자, 이상적인은 idealistic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은 반대로 realistic 내지는 실용적인이라는 뜻에서 practical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단어 잡아 드릴게요. 자, 다 정리되셨으면 13번 지문 넘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들 다 내용이 다 빡빡해요. 내용 다 숙지 제대로 하셔야 되고, 특히 아마 다음 주에 등원하시면 빈칸 테스트에 여긴 다 도배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내용으로 출제될 것 같지 않은 애들은 빈칸 테스트에서 과감히 빼고요. 오히려 순서를 물어본다든가 그런 걸 좀 출제할게요. 이제 다음 주면 3주 차니까.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요? 지금 이거보다 많이 나갔을라나? 어디예요 지금? 아, 섞어서 하고 있어? 아, 앞뒤 참 다르지 지금. 이번 기말고사 때 제가 다루는 지문이 여러분 42지문? 한 160지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저 토할 거, 오아시스 지금 160개 만들고 있어. 좀 토할 것 같아. 기계야, 기계. 자, 13번 질문 볼게요. 13번 질문 내용 좀 어렵죠? 내용 이거 기억나세요? 자, according to the market response model. 시장 반응 모델.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말이라 했어요? 이게 시장 원리, 시장 논리로 사람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is increasing price. 자,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 이거 영작 조심하시고요. 자, 바로 증가하는 가격이야말로 drive providers to search for. 자, 그래서 drive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어. 그래서 목적어 2, 목적 보어 2, 목적어 3, 목적 보어 3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목적어 4, 목적 보어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에 의해서 목적 보어 2 부정사가 연달 쫙 다 나왔다는 거. 그래서 공급업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이겠죠. 회사는 새로운 자원을 찾도록 하고요. 왜 돈이 그러니까 가격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 증가하는 가격에 따라서 다른 재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혁신가는 뭔가 대체하도록 만들고, 소비자는 돈을 아끼고, 그리고 대체재가 생겨나도록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가격을 인상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뒤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 과세를 한다라는 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1번은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결국 이제 내려가면 세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Taxing certain goods라고 돼 있죠. 그래서 특정 재화나 상품에, 재화나 서비스에 과세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돈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should result. 여기서 should는 어떤 느낌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히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측할 때 제가 should 쓴다 했죠. 그래서 내가 should 해야 한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하라 그랬어요? 당연하다라고 하라 했죠. 그래서 이 should 내용, should의 의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자, result는 뭐뭐를 야기하다라는 뜻에서 trigger, prompt, tempt. 자, 여기 안 써놨는데 일부러 한번 물어보려고 안 썼거든요. 구동사. 자, B로 시작하는 거 건영아 하나 채워봐. 야기하다. B로 시작하는 거. 구동사 두 단어로. 일으키다, 야기하다.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오면 진짜 파괴력 세다. bring about. 야기하다. 너네 학교 선생님 이거 하시잖아. 지문에서 단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 찾아갖고 조합해라. 그런 거 나왔을 때 파괴력 강하겠죠. 그러니까 bring about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내신 대비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구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뭐를 야기한다? 자, either 나왔으니까 or 나와야죠. 상관접속사. 자, 중학교 보니까 언급만 하고요. Decrease use of these resources. 그러니까 비싸졌으니까 당연히 이 자원을 안 쓰려고 하겠죠.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서 그거를 안 써버리거나. 그죠? 자, 그래서 the money raised through the tax. 자, 저 raised는 당연히 딱 봐도 과거분사죠. 자, 주어는 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세금을 통해서 걷어진 돈은요, 직접 정부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죠. 뭐 하기 위해서? Either to supply services. 서비스를 이제 비싸졌으니까 그걸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안을 찾도록 해주거나. 그죠? 자, 그래서 many examples of such green taxes exist. 그래서 지금 이제 친환경세 얘기하려고, 환경세 얘기하려고 지문 앞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문법 조심하셔야죠. Facing landfill costs라고 시작하는 거 보니 얘는 당연히 분사구문으로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하는 비용부터 해서 인건비 그리고 기타 관련된 비용들이 provision은 provide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다 고려하면요 하고 콤마로 끊겼죠. 자, 그러면은 여기 분사구문을 이유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 이런 걸 다 고려해보면 Some cities have required households. 그래서 일부 도시들은 가정에게 뭐 하도록 요구한대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투부정사 나오는 거죠. To dispose of. dispose of는 처리하다 라는 뜻에서 쓰레기를 다 알아서 가정이 처리하십시오 라고 요구했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In special trash bags.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결국 뭐랑 같은 얘기예요? 환경세를 부과한 거죠. 특별한 쓰레기 봉투를 사야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 거죠. 저걸 사려면 돈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purchased by consumers themselves. 이거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구가 뒤에서 앞에 trash bag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and often costing. 그래서 얘네가 돈을 좀 더 들게 한대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봉투보다 더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The results have been greatly increased recycling and more careful attention by consumers to packaging and waste.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죠. 너네 만약에 종량제 봉투에다가 진짜 거의 가득 채우지도 않은데 묶어서 버리려고 하면 어머니한테 진짜 등짝 스매싱 당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돈이 훨씬 더 드는 건데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 쓰레기도 줄이려고 재활용률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환경세를 도입했을 뿐인데 친환경적인 행동이 올라갔죠. 그것도 2배로. 그죠? 그래서 by internalizing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저거죠. internalize 내면화. 내면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소비자에게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어서 비용이 내면화됨으로써 there has been observed decrease in the flow of garbage from households.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게 목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가 더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소비자가 스스로 각인했다라는 뜻인 거죠.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소비자가 이 가격이 높아졌다는 걸 인식해서 행동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 내용 정리 그냥 바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 기왕 써 있는 거 제가 구체적인 설명도 혹시 보니까 써놓을게요. 시장 반응 모델이라는 말은 결국 시장 원리. 시장 원리는 즉 경제적 원리예요. 시장 원리로 사람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고 정리해 봅시다. 시장 반응 모델에 따라 가격 인상으로 특정 자원의 소비를 줄이거나 창의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자원의
과세를 하여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환경세를 도입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올리는 등 국민의 친환경 행위를 유도한다. 과세를 통하여 사람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간접적인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 간접적으로 indirectly. 그리고 유도는 두 단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유도를 한다는 뜻에서 induce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조종한다는 뜻에서 manipulate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 다 쓰셨으면 14번 오겠습니다. 자, 15번까지 하고 쉴게요. 후다닥 하고. 자, 14번 질문. 자, 과학자들은 오늘날 are able to accurately는 정확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데이트를 뜻을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야. 데이트 타동사로 쓰면요, 목적어의 날짜를 추정하다, 목적어의 날짜를 알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투부정사에서 accurately는 여기 있는 동사 꾸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사 나와야 돼. 알겠지? 이거는 문법적으로 조심하세요. accurate, date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어. 데이트가 동사인지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공부 안 한 놈 터는 거죠.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화석의 그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the rock bound. 그래서 요거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fossil이 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동격 표현이에요. 그래서 화석은 뭐냐? 암석으로 된 암석 기반의 유해라는 뜻이에요. 여기 S 붙으면 얘들아 이거 명사다. 머무르다라는 동사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of organisms from past geologic ages. 과거 지질 시대에서 온 생명체의 그 암석으로 된 유해. 그걸 우리가 보통 화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린 그걸로 땔감으로 써서 저기 연료로 쓰고 있고요. When fossils are arranged along a timeline. 타임라인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쭉 화석을 우리가 정렬한다라고 하면 과학자들은 볼 수 있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점진적인 점. 자, radical은 반대되는, gradual은 반대되는 이 radical, abrupt, steep 같은 급진적이라는 단어랑 좀 반대해서 반이어도 같이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진화할 때는 당연히 진화가 이제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gradual이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그래서 from simple to more complex life forms.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쭉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지질 역사상으로 화석을 다 들켜보니까 천천히 진화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몸뚱아리가 10,000년 전 인류의 몸이랑 똑같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단 거, 기름진 거 이런 거에 땡기는 이유가 그때 당시 10,000년 전의 인류는 그런 게 희귀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저장하려고 그래서 살찌고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말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그지? 우리 지금 인류 몸뚱아리도 지금 10,000년 전의 인류의 몸이랑 똑같다라는 거에서 gradual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in some cases. 그래서 일부 사례를 좀 뒤집어 보면 evolution through various intermediate.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intermediate인데, 그리고 지금 발음 제가 했듯이 이거 intermediate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국인도 못 알아들어. intermediate. intermediate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저기 뭐 스키 타러 가거나 하면 beginner, 초심자, 그리고 advanced, 고급. 가운데가 intermediate이에요. 이거 중간이란 뜻이야, 중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위에서 gradual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점진적인 단계로 진화한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중간 단계의 형태로 수백만 년을 쭉 거쳐서 진화한대요. 그래서 can be detected and compared to the present state of an organism. 그래서 예를 들면 너네 이런 건데 너네 고대 중세 영어 있잖아. 이거 혹시 고대 중세 영어 혹시 본 적 있어요? 니네 아예 못 알아볼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현대 영어랑 완전 달라. 근데 한 셰익스피어 정도로만 가면 한 1100년 정도로만 이것도 근대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 영어랑 비교해 봤을 때 꽤 그래도 읽히기는 하거든. 근데 너네 똑같이 너네 고전시가 다 읽어봤죠? 고전시가는 그래도 용비어천가부터는 그래도 얼추는 익히지. 그리고 좀 더 가서 서민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부터는 이제 심지어 발음도 돼요. 그죠? 근데 앞에 막 청산별곡부터 해서 고려시대, 뭐 서동요 이런 데 가봐. 읽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얘네가 아니라 얘네랑 해야지. 그래서 인터미디엇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날의 형태와 중간 단계의 형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령 The earliest known species of horse lived some 60 million years ago. 자, 그 말도 초기의 버전은 6천만 년 전인데 And according to the fossil record, 화석을 쭉 뒤져보니까 was shorter than 20 inches high at the shoulder. 그래서 어깨까지의 높이가 20인치 미만이었다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보다 훨씬 더 작았다라는 거죠. 그지? 그리고 successive rock layers yield fossils. 그리고 successive가 무슨 뜻이야? successive. 연속적이냐? 그러면은 이 연속적인 rock layers가 의미하는 게, 자, 건영아 이거 successive rock layer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서 함축적인 의미가 뭐예요? 연속적인 암층이 화석을 yield, 생산하다, 만들어내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밑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온 거 아니야? 그지? 암석층이 위로 계속 올라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뭐야? 최신의 암석일 거 아니야. 그지? 저걸 지금 successive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점차 암석층을 타고 위로 올라오면 increasingly larger horse species. 그러면 계속 이제 길이가 길어지는, 더 커지는 말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면서 자, 콤마하고 culminate. 자, 분사구문이죠. 자, 콤마 뒤에 나오는, 즉 주절 뒤에 나오는 분사구문은 통상적으로 90%는 다 결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culminate는 정점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말로 정점을 찍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의 말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진화한 거니까요.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 그래서 as size changed. 근데 크기가 크면서, 자, 저 문법 조심해야죠. 자, 부사어 man up로 빼버렸지. 자, 부사어 man up로 빼면, 너네 이거 있잖아. 뭐,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해요? So I do라고 아니고, so do I 라고 하죠. 그지? 그 마찬가지로 부사 앞으로 뺐죠. 그리고 이 대동사는 가리키는 게 뭐예요? changed지? 그러니까 과거 시제니까 did 쓰고, 그래서 주어 동사 도치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말의 해부학적 측면들도 다 마찬가지로 변했대요. 그래서 이빨도 좀 더 초식 동물에 맞춰서 변하고요. adapted 하잖아. 자, became adapt는 자동사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럼 전치사겠죠. 그러면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써야겠지. 자, 6번은요. 문법 조심하세요. The bones of the lower leg fused. 그리고 과거 분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아랫다리는 이렇게 fused, 합쳐지고요. And multiple toes evolved. 이것도 이렇게 좀 수식하는 거죠.
다양한 발가락은 또 진화했대요. 잠깐만. 이거 죄송해요. 이거 PP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겠네.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주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주어 1이잖아. 그러니까 주어 2이고 이거는 자동사로 보는 게 맞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바꿀게요. 왜냐면 evolve는 자동사로 쓰였을 테니까 PP일 리가 없겠죠. 자, into a single toe. 얘가 이제 과거분사고 수식이죠. surrounded by a hoof. 이렇게. 자, 문장 구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으로 조금 여러분은 혼란케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6번 문장만큼은. 그러니까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커졌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내용 정리할까요? 19번. 일단 화석 연대 추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생명체는 점진적으로 진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오늘날의 종의 모습과 중간 단계의 화석의 모습을 보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이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했다. 모든 생명체는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이 화석에 기록되어 있다. 레코드가 기록인데 레코드는 알 거잖아요. 그래서 화석에 나타나다, 드러나다 라는 뜻에서 indicate 써드릴게요. indicate는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15번 보고 쉬겠습니다. 15번 질문 넘어올게요. 그래서 15번 질문도 이제 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5번. 자, given은 전치사로 그냥 외워도 돼요. 그냥 전치사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외우셔도 되고요. given은 뭐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 굳어져서 전치사 형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 given은요, 반대로 바꿔서 considering으로 바꿔도 돼요. 자, 그래서 given the range of goals that can influence learning. 자,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목표의 다양성, 목표의 범주를 생각해보면, 자, 이건 주격관계 대명사죠. It is not surprising that. 자, 이는 별로 놀랍지 않아요. 뭐냐면요, 접속사 되시죠? Different models reflect different types and degrees of goal-based influence. 그래서 목표의 영향을, 목표의 기반을 둔 영향에 서로 다른 유형과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건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학습에 끼치는
목표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목표는 특성에 따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목표에 맞는 학습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알겠죠? 자, 그래서 Thagard and Milgram propose a broad distinction. 그래서 개괄적인, 그러니까 좀 폭넓은,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골이 너무 많잖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크게 좀 나눠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괄적인 범주를 좀 나눠보는데, learning which is explicitly goal-driven.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세상의 직업을, 나는 이제 군대 가서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세상의 직업은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구나. 몸을 쓰는 직업과 머리를 쓰는 직업. 유나는 뭐가 더 본인한테 적성상 맞는 것 같아요? 몸 쓰는 거요? 머리 쓰는 거요? 머리 쓰는 거, 얘들아, 그게 머리 쓰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머리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군인 같은 거, 아니면 운동하는 거, 이런 거 극혐하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거 있죠. 그게 더 좋다고요? 건영이는? 몸 쓰는 거? 아, 그래? 머리 쓰는 거 싫어? 앉아있는 거 답답해? 유주는? 몸 쓰는 거? 저는 머리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군대 있을 때도 막 그 격한 거 너무 하는 거 싫어해갖고 행정병하고 그런 거 했었어요. 자, 어쨌든 between learning which is explicitly goal driven, 요거는 당연히 learning 꾸며주는 거죠. 주격관계 대명사 that which, 이 that은 뭐냐면 이 that이 가리키는 게, 이거 that은 그냥 대명사예요. 그래서 learning 가리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앞에서 봤던 which랑 똑같이 관계대명사. that which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목표를 명시적으로 지향하냐, 아니면 목표랑 그냥 관련만 있냐. 그러니까 대놓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부냐, 아니면 그냥 목표랑 관련이 있는 수준에 그치는 거냐라는 차이인 거죠. 목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그려내는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Goal relevant processing. 그래서 목표 관련 처리는 is not explicitly. 그래서 위에서 goal relevant라 했잖아. 그래서 목표 관련 처리는 명시적으로 방향이 지시되지는 않는데요. By the goals of the reasoner. 자, 이거 추론자.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추론자. 그러니까 이거 학습자예요, 학습자. 학습자에 의해서 명확하게 방향이 안내되지는 않지만 results in이 바로 여기서 동사죠. 얘가 주어고요. 동사 1, 동사 2예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Results in outcomes that are nevertheless useful with respect to those goals. 요거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럼에도 어쨌든 유용하대요. 결과가. With respect to는 이거 뭐뭐에 관하여야. 혹시 모르니까 뭐뭐에 관하여 영어로 몇 개 좀 써드릴게요. regarding. 그러니까 여기에다 regard 넣어도 돼. 알겠지? with regard to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regarding을 줄여도 되고요. 뭐뭐에 관하여. 몇 개 좀 더 쓸까? concerning. 두 개 정도만 써줄게요.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표에 있어서 어쨌든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목표에 다다르는 건 아닌데 목표를 다다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주야, 일주일에 100시간씩 공부하면 서울대 가나요? 몰라요? 건영아, 일주일에 100시간씩 공부하면 서울대 갑니까? 이건 틀린 명제죠. 왜요? 100시간 안 하고 서울대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력해서 서울대 간 사람은 대부분 다 100시간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하는 그 goal relevant가 뭐냐면, 일단 내가 예를 들어 목표가 서울대 가는 거야. 근데 서울대를 가는 데 있어서 100시간 공부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귀결되는 공부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목표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는 건 사실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따라서 in goal relevant processing, the desired learning may occur as a side effect of normal task relating process. 그래서 일반적인 과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효과로 일어날지도 모른대요. 알겠죠?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써놨죠, 제가. 간접적으로. indirectly. 그래서 for example, a reasoner may have an implicit orientation to maintain an accurate model of the world around it. 그래서 이거 좀 말을 굳이 어렵게 해놨는데, 추론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습자죠. 학습자는 implicit은 암묵적인이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explicit은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implicit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orientation to maintain, to maintain은 orientation 수식하에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그것 주위에 있는 세상에 대한 모델,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구성, 그 사고의 틀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틀을 유지하도록 해줄 수 있다. 건영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뭔 말일까? 이 의미를 이해하죠. 유주야 이거 뭔 말이야? 자, 여기서 난데없이 갑자기 해석이 이상해지면 안 돼요. 자, 우리 건영아 이거 지금 소재가 뭐야? 핵심 소재. 뭐 얘기하는 거야? 학습인데 무슨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궁극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모델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건, 그러니까 목표 의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표 달성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goal-driven learning in contrast, 반대로 goal-driven, 그러니까 이거 목표 관련적인 학습은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식을 유지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목표 지향적,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이루려고 하는 학습은 is driven by explicit learning goals of the reasoner. 학습자가 갖고 있는 명시적인, 명확한 목표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 서울대 갈래요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를 가는 데 있어서 정시랑 수시는 얘네가 어떻게 뽑는지를 보고 그 합격 기준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막 설계하고 공부한다? 이건 요거고, 그게 아니라 나 오늘부터 열풍 다 100시간 켜야지? 는 이건 거지. 알겠지? 그래서 those goals influence or even determine the content of what is learned. 그러니까 심지어 학습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목표 달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인드셋을, 마음과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문법 하나 있네요. 자, what is learned?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함과 동시에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하네. 관계대명사 와시고, 해석은 것이죠. 그래서 배운 것, 학습된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the listener's goals change, 그러니까 목표가 변한다. 이거 또 나왔네. 부사 나오고, 자, 이 대동사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있는 change 가리킨 거예요. 현재 시제니까 얘는 주어가 단수니까 does라고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the learning does that results. 그래서 이 대승여 얘들아 관계절이에요. 왜냐면 result가 결과를 야기하다라는 그냥 자동사예요. 그냥 자동사. 그래서 that results는 저 결과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생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7번은 깨알처럼 문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넘어가죠. 목표의 수준에 따라 목표 지향적 학습과 목표 관련적 학습으로 나뉜다. 목표 관련적 학습은 목표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학습을 의미하고 목표 지향적 학습은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녀 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해 목표 관련적 학습은 목표랑 관련이 없지만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련적 학습과 지향적 학습의 상호작용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interaction, interplay, 그리고 활용하다, utilize, exploit.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진도가 빠듯하니 5분만 쉬었다가 1시부터 다시 5시쯤은 좀 진도 나갈게요. 5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